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무고한 이들을 짓밟는 너긴에게 끝없는 고통을 주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날 초로의 부인이 내 사무소에 찾아왔다. 반갑습니다. 아메미야 유키코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부인의 얼굴은 낯이 익었다. 제 아들의 모습을 한 악마를 갈갈이 찢어 죽여주세요. 부인은 증오에 점철된 저주의 말을 토했다. 부인의 양손은 각각 4개의 손가락에 불완전한 상태였다. 절단된 건가? 최근에 다친 모양인데. 이 아메미야 부인은 한때 유명인이었다. 뉴스에서 부인의 모습을 접한 바 있습니다만. 네, 세간에선 저를 미치광이라고 떠들어댔죠. 부디 진실을 들어주시겠어요? 의뢰인은 유복한 가정을 꾸렸었다. 새로 나온 카레는 어떠냐, 요시유키? 맵긴 한데 맛있어. 역시 아빠가 만든 카레는 이 나라에서 최고라니까? 부인은 요시유키라는 외동아들과 카레 가게 체인점 오너인 남편과 함께 살았다. 그럼 명실상부 카레왕인데 중요한 건 재료야. 향신료는 재료의 맛을 더욱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요시유키 씨는 열심히 일을 배워 카레 가게를 물려받을 예정이었다. 맵다. 매운데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먹게 되네. 매번 감사합니다, 손님. 집에서도 남편과 아들은 카레 삼매경이었다. 어때, 아빠? 맵지만 맛있구나. 역시 내 아들이야. 일에 열중하는 두 사람이 의뢰인은 자랑스럽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업이 끝나고 아빠, 집에 가기 전에 새 향신료 사갈게. 그래, 잘 부탁하마. 내가 만든 신작 카레로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하지만 이것이 참극의 시작이 되고 마는데 그날 밤 요시유키 씨는 돌연 연락이 두절되었다. 전화도 안 받아. 벌써 새벽 2시인데. 무슨 사건 사고에 말려든 건 아니겠지?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어디 있니? 요시유키! 요시유키, 부디 살아있어다오. 아들 걱정에 밭도 넘어가지 않았고 두 사람은 매일 밤 그를 찾아 길거리를 헤맸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어느 날 여보, 저기 봐. 혹시 요시유키! 벤치에 앉아있는 요시유키 씨를 발견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지금껏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요시유키 씨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제 부모를 향해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말하기 싫은데. 꺼질 듯한 목소리로 겨우 내뱉은 한마디가 이것이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네. 괜찮아. 돌아왔으니 됐다. 집에 가서 푹 쉬자꾸나. 잔뜩 쉰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하게 들렸지만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기뻤던 의뢰인은 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집으로 돌아온 요시유키 씨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돌아온 뒤로 방에만 틀어박혀서 눈도 안 마주쳐. 너무 나무라지 말고 지금은 그냥 지켜봐주자. 심지어는 오전에 집을 나서 밤늦게 귀가하곤 했다. 아들, 또 나가? 어딜 가려고? 그런 생활이 쭉 이어졌다. 그래도 의뢰인은 아들을 기다려주자고 생각했다. 여보, 여기 있던 금고래상 봤어? 글쎄, 잘 모르겠네. 여기 뒀던 현금이 어디 갔지?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하지만 집안의 금품이 자꾸만 사라지는 통에 더 이상 두고 보기만 할 수는 없었다. 그날 남편은 아들을 위해 카레를 만들었다. 이걸 먹으면 그 녀석도 입을 열어주겠지. 딱 알맞은 맵기야. 요시유키는 내가 불러올게, 여보. 아, 그래, 고마워. 아들과 대화를 나눌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요시유키, 아빠가 너 주려고 카레를 만들었단다. 노크를 하고 방문을 연 순간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아들을 발견한 이후 처음으로 왜 들어와? 허락 없이 문 열지 말랬잖아. 그와 눈이 마주친 것이다. 방에 있는 남자의 눈은 틀림없이 아들의 것이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머니로서 단박에 알아챘다. 너 누구야? 요시유키가 아니지? 이 남자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란 사실을. 그 말을 들은 순간 들켰잖아. 뭐 이제 연극을 그만둘 때도 됐지.
남자의 분위기가 돌변했다. 그리고는 어디서 손에 넣었는지 부잣집 아들 신용도 오늘로 끝이구만. 아쉽다, 아쉬워. 대거 나이프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여보, 이 남자 요시유키가 아니야. 거실을 향해 죽어라고 뛰었다. 하지만 남자는 높은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어이 아줌마, 어딜 도망가? 숨골이 잘릴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뒤로 고개를 돌리고 양손이 들었다. 다음 순간 남자의 칼이 장렬했고 죽여줄게, 아줌마! 의뢰인의 양손가락이 날아가고 말았다. 그 순간 손에 국자를 든 남편이 달려와 남자를 공격했다. 내 아내한테 손대지 마! 어이쿠! 누구냐? 요시유키를 내 아들을 어디에 숨겼어?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고 남편이 분노에 찬 얼굴로 물었다. 그러자 가짜 요시유키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 아들이라면 이미 오래전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지. 나를 대신해서 희생됐거든.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다. 대신 희생됐다고?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어머니로서 쉬이 이해가 될 턱이 없었다. 그래, 개구리처럼 추하게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당신들 재산은 내가 대신 받아줄게. 이 자식! 순간적으로 뛰쳐나갔지만 상대는 칼을 들고 있어. 나도 시클로 맞서야 해. 그는 부엌에 뛰어들려고 했다. 하지만 우선 아줌마부터 해치워줄게. 여보! 남편의 생각은 훤히 읽히고 있었다. 여보! 남편은 의뢰인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고 개 멍청하긴. 남자의 칼이 남편의 등을 꿰뚫고 간을 관통했다. 남자는 의뢰인의 양손을 구속했다.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고 싶지? 돈 될 만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 말아. 피바다 위에서 남편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의뢰인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별걸 다 썼네. 하여간에 부자란 것들은. 동장이나 귀금속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모두 바쳤다. 그때였다.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네. 남편이 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카레 냄새였다. 뭔진 모르겠지만 매콤하니 맛있네. 두 사람의 피로 방이 새빨갛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진짜 맛있는데 끝도 없이 들어가네. 남자는 개걸스럽게 카레를 먹어치웠다. 저놈 먹이려고 만든 게 아닌데 제발 남편을 병원에. 손가락에 잘린 의뢰인도 출혈이 심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잔뜩 쉬어버린 목소리로 애원했다. 하지만 남자는 추한 얼굴로 답했다. 어? 그 말을 진짜 믿은 거야? 내가 미쳤냐? 순순히 병원에 보내주게? 어차피 경찰에 찌를 게 뻔한데. 남자는 진성 인간 쓰레기였다. 너무해. 그런데 남자가 카레를 싹 먹어치우고 생긴 아주 찰나의 틈, 그것이 상황을 역전시켰다. 남편이 피를 토하며 일어선 것이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버튼을 눌렀다. 오너의 자택에 마련된 방범 버저였다. 버저가 울려 퍼진 가운데 뭐 하는 짓이야? 남자가 남편의 명치에 칼을 푹 찔러 넣었다. 치명상을 입고도 아메미야 씨는 남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이 자식이. 여보, 도망쳐! 이놈의 정체가 뭔지, 요시유키를 어떻게 된 거지? 당신이 진실을 밝혀! 그리고는 피를 토하며 외쳤다. 남편의 목숨을 건 마지막 소원. 미안 여보. 그 말을 듣고 의뢰인은 도망쳤다. 어딜 도망가시네. 남자가 던진 칼에 등을 찔리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의뢰인은 멈추지 않고 달렸다. 창문을 깨고 구르듯이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버저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다. 어메미야 씨. 등에 칼이 박혀 있어.
거기서 한계에 달한 의뢰인은 까무룩 의식을 잃었다. 이 다음 정신을 차렸을 때 의뢰인은 병원에 있었다. 나는 남편은 움직이지 마세요. 의뢰인은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힘줄에 칼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오른팔은 쓰시지 못할 겁니다. 몸에 장애가 남고 말았다. 그 후 형사가 찾아와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집은 방어로 전수됐습니다. 남편분은 안타깝지만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런데 형사의 발언 중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점이 있었으니 범인은 아들인 요시유키 씨 맞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요시유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건 당일 도주하는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다수 보고됐습니다. 의뢰인은 필사적으로 진실을 토로했지만 그놈은 쑥배 닮은 가짜예요. 제 아들이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니라고요. 형사는 사건의 충격으로 장난 상태에 빠진 의뢰인의 헛소리로 치부했다.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도망치는 모습을 봤어요. 참 효자였는데. 세가는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바빴다. 요시유키는 그런 애가 아니야. 전부 그놈이 저지른 짓이라고. 의뢰인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다. 그때 병실에 기묘한 사내가 나타났다. 실례, 아메미야 카레 사장의 부인 되시나? 당신은 누구죠? 사건의 정보를 쫓는 중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정을 듣고 싶은데. 정보상 카제탄이었다. 사내에게 의뢰인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놈만은 절대 용서 못해. 정보를 제공해줘서 감사한다. 누군지는 몰랐지만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여준 사람은 그 사내가 처음이었으니까. 사정이 참 딱하군. 괜찮다면 내가 사람을 소개해줄까? 악기보다 무서운 처형이네 말이야. 이리하여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은 바닥에 양손을 짚었다. 의진 씨, 부탁입니다. 남편과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지만 손가락을 잃고 팔에 장애까지 남은 탓에 의뢰인은 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에 물든 얼굴을 들어올리고 절규했다. 그놈은 아들의 얼굴을 한 악마예요. 남편이 만든 소중한 카레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는 내 남편을 웃으면서 살해했어요. 거기다 요시유키에게 오면까지 씌웠다고요. 죽어 마땅한 놈 같으니. 그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잃은 어머니의 비애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절규 후에 의뢰인이 내민 것은 부탁드립니다. 유일하게 움직이는 손가락을 잃은 오른손이었다. 이 떨리는 손을 나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의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이 절실한 외침을 거두지 않고서 어찌 고문 소믈리에라 칭할 수 있겠는가? 나는 곧바로 카제타니와 접촉했다. 범인의 정보는 알아냈나? 그럼요. 이미 낱낱이 조사해뒀죠. 범인의 이름은 카도타. 중규모급의 한굴을 이끄는 망나니입니다. 카도타는 인신매매나 마약 밀매 등 더러운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버스, 명령대로 그 여자는 약물 중독자를 만들어놨습니다. 잘했어. 이제 사창가에 팔아버려. 하지만 뒷세계에도 질서가 존재하는 법. 거기 안 서! 지금먹을 언제까지 쫓아오는 거야? 놈은 기어이 선을 넘었고 야쿠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추격자들에게 쫓기고 있던 카도타는 야, 비켜! 요시오키 씨를 차로 치고 말았다. 통제가 불가능해진 차는 그대로 전신줄을 들이받았다. 차에서 내린 카도타는 분노를 드러내며 요시오키 씨에게 다가갔다. 야, 뭐하는 짓이야? 요시오키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 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자식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요시오키 씨와 카도타는 쌍둥이처럼 얼굴이 쏙 빼닮았던 것이었다. 세상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3명은 있다고들 하지만 고급차 좀...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카도타는 여기서 잔머리를 굴렸다. 나 대신 이놈을 야쿠자한테 넘기면
야, 너 이거 입고 있어? 자신과 요시유키 씨의 옷을 바꿔 입은 뒤 운전석에 실어 야쿠자가 회수하도록 했다. 교통사고를 내다니 별 얼빠진 놈을 다 봤군. 자, 과일 받을 시간이다. 자신을 대신해 요시유키 씨를 희생시킨 것이다. 손버릇이 나쁜 카도타는 요시유키 씨의 직업을 빼앗았고 뭐? 아빠가 아메미야 카레 사장이었어? 신분증으로 그가 자산가의 자제임을 알아냈다. 그리고는 재산을 빼앗으려고 아들인 척 위장을 한 겁니다. 덧붙이자면 지금 여러 조직이 눈에 불을 켜고 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시간이 얼마 없다. 곧바로 카도타의 아지트로 향하자. 선생님, 뭔가 탄내가 나고 있어요. 그렇군. 예상대로 선기기와 있었다. 아지트 안에는 대량의 시체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너 도자기처럼 반질반질하게 생겼다. 그게 뭐?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의 정체는 인간 도자기 완성! 암호구미의 미칭왕이 중 한 명, 가스버너의 나가세였다. 그때 나가세가 이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고문 소믈리에님, 부인의 의뢰를 받고 오셨나봐요. 정답이다, 나가세. 카도타의 신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넘겨줄 수 없다. 요족의 의뢰임을 알고 미치강이 나가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잡졸들 다 처리하고 카도타 한 놈만 남았는데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저는 머리털이라도 지지게 해주시죠. 뭘 하려고? 다만 내게 이런 요구를 해왔다. 머리털 태우기라. 고문 전에 워밍업으로 딱 좋겠군. 좋다, 그렇게 해라. 감사합니다. 나는 신속히 카도타에게 헤드록을 걸어 제압했다. 두피를 홀랑 벗기는 가스버너! 적당히 지지도록 놔둔 뒤에 나는 카도타의 신병을 확보했다. 우린 카도타를 고문실로 옮겼다. 선생님, 철제 신발 빨갛게 달고 놨습니다. 뭐야? 그걸로 뭘 하려는 거야? 녀석을 위해 특별히 신발을 주문 제작했다. 이 신발은 뼛속까지 열이 전해진다. 몰라서 묻나? 당연히 신기려고 준비했지. 너무나도 큰 격통에 카도타가 절규했다. 뼛속까지 열이 통했을 즈음 신발을 벗기면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다리뼈가 드러난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놈에게 질문을 던진다. 카도타, 너는 요시유키 씨를 차로 치고 자신의 악행을 덮어 씌웠다. 그뿐만 아니라 돈에 눈이 멀어 요시유키 씨로 위장해 그의 가족까지 살해했지. 그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나? 하지만 놈은 역겨운 대답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반성? 내가 왜? 차에 칠 놈이 바보지. 회사를 통째로 꿀꺽하려고 했더니만 그 아줌마가 눈치를 깠더라고. 차라리 모르는 편이 행복했을 텐데 말이야. 그래도 요시유키 씨의 누명을 벗기는데 필요한 증언은 확보했다. 잘 찍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뿌리면 되겠죠? 그래, 그럼 우선 손가락부터 잘라보실까?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10손가락을 녹슨 가위로 싹둑 잘랐다. 그때 루카가 돌연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여기 2가지 독이 있습니다. 카레 맛이랑 똥 맛, 어느 쪽이 좋으세요? 둘 다 독이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독이라고 말했잖아. 그렇담 둘 다 먹여주지. 이건 치사성의 맹독이다. 배가 아파. 이 복통은 죽음에 이를 만큼 고통스럽다. 하지만 나라고 마냥 냉혈한 아니므로 놈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저쪽에 해독제가 있긴 한데 줄까? 네, 주세요. 죽기 싫어요. 그럼 따라와. 구속을 푼 뒤 내가 걸음을 옮기자 놈은 다리살이 떨어져 나간 채 필사적으로 바닥을 기어 쫓아왔다. 내가 사실은 무척 착한 사람이거든. 자, 이걸 먹으면 살 수 있을 거야. 해독제를 들고 카도타를 맞이하려 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카도타예요. 배가 아파요. 해독제 주세요. 카도타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나타난 게 아닌가. 여기 해독제입니다. 이걸 드시면 살 수 있을 겁니다. 아, 살았다. 저 사람은 아까 그 사람이잖아. 아니, 내 눈은 옳다. 이쪽이 진짜다. 그러자 자신이 카도타라 주장한 남자가 추하게 애원했다. 그러면 가짜예요. 제가 진짜라고요. 독재 주세요. 제발요.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대체 넌 누구지? 이 쓰레기에게 내가 할 말은 정해져 있었다. 진실을 모르는 편이 행복하다고 방금 누가 그랬더라. 누군진 모르겠지만 짜증나게 생겼군. 독이나 먹어. 그 후 놈은 복통으로 장장 10시간의 몸부림친 끝에 장렬히 사망했다. 여담으로 야쿠자에게 잡혀간 요시오키 씨는 이거 카도타가 아닌데? 눈이 다르게 생겼어. 죄송합니다. 뭐해?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 이 자식이 죽을라고. 야쿠자 한 명이 진실을 꿰뚫어 보았다. 장기 입원을 해야 했지만 요시오키 씨는 목숨을 건졌다. 요시유키 살아있었구나. 다행이다. 엄마, 걱정 많이 했지? 미안해. 나는 의뢰인에게 초대받아 아메미야 카레를 방문했다. 말콤하고 맛있습니다. 중독성 있는 맛이군요. 감사합니다. 이 맛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비극을 극복하는 힘이 될 것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